제가 좋아요 하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주십니다. 그걸 한번 사인을 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하면 너무 건방져보이네 저도 같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육에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니들이 미용에 대해서 뭐 알아? 그 사람이 딱 보면 연예인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혹시 타이거 JK 아니냐고. 아니라고. 랩 한번 해주시지 그랬어요. 난 널 원해요.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 미용인 MC 디박입니다. 미용 유학파 너 자신을 알라 OOTD 모자가 몇 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헤어 앤 메이크업에 대한 소개와 정상훈 이사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EM 메이크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원장님께서는 미용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영국에 갔다 오면서부터 원장님이랑 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 바꾸나요? 특별한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미용을 네. 해서 유학을 가면 영국이나 일본 둘 중에 한 곳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영국과 일본 두 군데 다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네. 일본을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본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영국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것처럼 미용을 하면서 사실 영국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미용 스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스텝 생활에 이제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 돈으로는 영국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잡지 촬영을 하다 보는데 잡지 그 기자님들께서 그런 가져오는 책, 이 시합마다 다 일본 잡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점점 궁금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일본으로 바뀌게 된 경우가 그런 경우였었는데 일본 다시 결국에는 뭐 일단 돈이 영국에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는 게 좀 더 저렴해서 갔다. 일본과 영국 두 나라 모두 유학을 경험하셨는데 차이점은 있었나요? 차이점이 있죠. 사실 일본 처음 갔을 때는 거기서 그 아카데미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딱 해주면은 하나의 작품이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를 그것만 제시를 해주지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걔네들도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거에 좀 차이점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율학습이네, 영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이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고, 영국 같은 데는 그거를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되나? 길게 얘기해도 돼? 남자는 핑크 좋아하지. 아우, 눈부셔. 해외 유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언어의 장벽일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없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랭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언어를 하지 않고서는 그 기술을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언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서 이렇게 딱 잘라고 나와서 보여줘요? 프렌치를.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이제 커트를 진행하고. 지금도 까먹지 않고 구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신가요? 영어랑 일본. 이제는 오케이? 모자 바꿔주세요. 네.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인 미용인 후배들에게 영국과 일본 둘 중에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영국을 추천하고 싶어요. 일본도 되게 좋아요. 같은 동양권이라서 그런 뭐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영국 쪽이 조금 더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라의 그쪽 유럽권의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은 여기서 스텝 생활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갔다 와서 또 스텝을 할 거 아니면은 스텝 때 가면은 또 갔다 와서 다시 스텝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배웠던 거를 또 다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돼서 가든가 디자이너가 될 때쯤에서 가든가 그게 훨씬 더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모자 체인지 타임. 모자 체인지 타임. 해외에서 미용을 할 때 문화적인 차이점은 없었나요?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문화적으로 뭐 나한테 차별 대우를 한다든가 그랬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에서 교육이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소수정의 클래스를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원이 3명이 맥스라고 그쵸. 3명이 맥스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한 사람이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내가 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6명을 쭉 세워놓고 하면은 이 한 사람한테 부족한 걸 뭔가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5분씩만 잡아도 6명이니까 30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봐줄 수 있는 시간들이 같은 시간 안에서 여러 명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좀 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별로 안 주고 나한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나한테 배웠지만 이 사람은 별로였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또 그거를 전달을 잘 못하면 내 스스로한테도 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명 정도까지는 내가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명으로 맥시멈으로 그렇게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달해 주는 게 더 큰 목적이지 돈을 얼마 받아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그쵸. 이제 전달을 해주면서 뭔가 깨달음, 깨우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걸 하더라도 다른 섹션, 다른 각도, 다른 방향.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주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미용하는 후배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배우면 좋을까요? 그냥 처음 이제 미용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기술을 어떻게 할까? 이 기술을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배워볼까? 저건 어떻게 할까라 그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도 하지만 내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닉적인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텝 생활하면서 매일 샴푸하고 중화하고 염색하고 그런 거 드라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터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사님에게 미용이란 어떤 것인가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은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좀 잘하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를 잘하기보다는 조금의 미용에 대해서 좀 깊이감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미용이 저한테. 모르겠어요. 이게 밥벌이 수다 모든 게 다 뭐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이게 계속 끊임없는 공부 숙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나중에 손 떨려가지고서 그러기 전까지 해야 되는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 미용이란 숙제?
숙제 같은 거. 영원한 숙제. 끝나지 않는 숙제. 사전 인터뷰 때 나에 대해 아는 것이 그 미용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나라는 사람이 알아야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거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용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모르면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객은 나한테 왔을 때 나한테 어떤 신뢰를 가지고서 와서 머리를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고객한테는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보완하고 갈고 닦아야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시군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 나 자신을 알고 싶은데 나 자신을 알기 위한 이사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음식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옷도 어떤 스타일이 좋아하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좋아하고 싫어함을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글로 써가다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글로 써가면서 그거를 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글로 써가면서 써보지는 않고 쉽게 미용을 따지게 보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커트도 있고 파마도 있고 염색도 있고 드라이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업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커트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커트에서도 그 중에서 이제 단발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발을 가지고서 어떤 얼굴을 갖다 내밀어도 내가 거기를 다 맞게 소화할 수 있게끔 커트를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발에서도 거기서도 1cm나 1cm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이감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은 나의 가치관이나 그런 내실 같은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미용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었죠. 뭐 그거를 뭐 아직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는 안 한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접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사실 전문 학교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뭔가 다르다? 패션 학교도 뭐 거기 학교 나오면은 정말 다른 것처럼 이 미용 학교도 저 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정말 거기 나온 친구들은 정말 남다르게 잘한다라는 그런 미용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렇게 뭐 진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휘어잡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이들 그냥 커트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작은 바램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나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은 조금 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다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는 왜? 그냥 쳤습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게 난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나? 뉴욕인가 이게? 뉴욕시티? 뭐야 이거? 뉴욕시티? SNS를 보면 계속 모자가 바뀌시던데 모자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모자 워낙 좋아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도 많고 모자를 쓰는 이유가 좀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얼굴에 이제 이런 핏기가 없는 거예요. 좀 화사하지가 않고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는 뭐 얼굴에 메이크업 했냐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거뭇거뭇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모자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밝음을 표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대략 몇 개? 대략 한 5, 6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구입처는 따로 있으신가요? 구입처 없어요.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느낌대로. 살롱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EM 메이크업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나가서 가볼 만한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맛집? 엄청난 대단한 질문이라고 마지막 생각하시죠? 질문이라고 해서. 근데 한식 좋아하면은 묵전 있고 그다음에 체간의 샤브샤브, 우리 좋아하는 칼국수집, 샤브샤브 그렇죠. 칼국수집 있고 돈가스 좋아하면은 저기 요 뒤에 돈가스 집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네, 어느 동네 다 있죠. 피자집도 어느 동네 다 있고 돈가스집도 어느 동네 다 있죠. 이름을 대야 되는 그럼요. 아니 뭐 저희 동네도 있어요. 돈가스집. 여기 이 타르틴이라고 거기에 올리브빵 제가 좋아하거든요. 거기 올리브빵 맛있어요. 거기. 타르티니 올리브빵. 앞으로 원장님을 쭉 보고 싶다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봐야 되나? 머리 자르러 오면 볼 수 있어요. 뭐 인스타 하는데 뭐 인스타 팔로워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서 거기에는 인스타 봐도 되고 뭐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롱 토크 미용 MC 디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